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교재 283쪽입니다. 자, 칠판 안 지웠는데요, 여러분. 충당 부채는 뭘로 인식해요? 부채로 인식하고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요. 누출될 가능성이 높을 때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했으니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면 자, 충당 부채와 이게 17대 나왔는데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를 한번 비교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을 하는데요. 자, 가능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다. 그리고 거의 없다. 이렇게 가능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83쪽에 상단에 참고에 있는 그 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거의 없다. 여기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는 몇 프로 의미합니까? 50%를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금액은 추정이 가능하느냐?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할 수 없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채는요. 아까 인식요건에서 살펴봤지만 여기 봐봐요. 언제 인식하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만 뭘로 인식한다고요? 충당 부채예요. 이해 가셔요? 충당 부채로 인식합니다. 유출될 가능성이 높나요? 예스. 금액 추정 가능하나요? 예스. 그럴 때만 뭘로 인식해요? 충당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게 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게. 봐봐요.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높은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어때요? 충당 부채로 인식하나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 17대 나온 거. 이거 뭐예요? 우발 부채예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금액은 추정할 수 없어. 그러면 충당 부채 인식 못 하잖아요. 우발 부채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셔요. 금액은 추정이 가능한데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어느 정도. 이것도 무슨 부채로 인식합니까? 우발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반대로 금액은 추정이 가능한데 금액이 어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발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 추정도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역시 이것도 무슨 부채입니까? 우발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죠. 거의 없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공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발 부채를 묶어보니까 요 세 가지가 우발 부채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뭘로 공시한다?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발 부채, 그죠? 요거. 우발 부채는 뭘로 공시한다? 주석. 다만 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이때만 뭘로 인식하시라고? 부채로 인식하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03번에 보니까 뭐 나왔나요? 우발자산입니다. 우발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제할 수 없으나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입니다. 역시 잠재적 자산이잖아요. 이번에 줄치세요. 우발자산의 인식 뭐라고 그랬어요?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승소할 가능성이 어떻다? 매우 높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얘는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얘는 자산으로 인식할 거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될 것 같아. 토요일 날 8시 하나요? 로또를. 자, 10억 추정 가능해. 10억.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 10억 금액 추정 가능하고. 돈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높아. 10억 당첨될 확률은 50% 이상이야.
몇 프로? 50% 이상. 여러분, 이거 어때요? 나한테 투자하실래? 응?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 10억 당첨될 것 같아. 금액 얼마? 10억.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럼 나한테 투자하실래? 투자 안 하실래? 응? 어때요? 투자 안 하시죠? 그죠? 어때요?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되지 않잖아요. 도움 안 된다고요. 그죠? 투자자들한테 이런 정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금액이 당첨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발 자산은 뭘로 공시하느냐?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뭘로 공시한다? 주석. 거기 뭐라고 나왔나요? 한번 줄 쳐보세요.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뭘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4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충당부채인 제품 보증 충당부채와 그 다음에 경품 충당부채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온다면 284쪽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 보겠습니다. 얘는 가끔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얘가 우리 시험에 15회 때 나왔고요. 그리고 17회 때 나왔어요. 15회 때 17회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품질 보증을 하죠.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품질 보증한 경우에 품질 보증 의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다시요.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품질 보증하죠. 품질 보증한 경우에 품질 보증 의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셔요. 자,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보증기간은 몇 년? 3년입니다. 여기가 이해를 하셔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보증기간은, 판매한 시점으로부터 보증기간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의무가 발생하겠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잘 보셔요. X1년도에 제가 50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X1년도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50만 원 매출했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50만 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3년 동안 수리비용이 지출이 예상이 된다. 수리비용이 지출이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첫 해는 수리비용이 2%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판매한 해는 수리비용이 몇 프로? 2%가 지출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2차 연도에는 3%가 수리비용이 지출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5%의 수리비용이 지출이 예상된다. 그럼 총 몇 프로입니까? 10% 아닌가요? 판매한 시점에서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5%. 그러면 총 수리비용이 얼마 지출됩니까? 10% 지출이 예상이 되죠. 무상 수리해주겠다 이거예요. 10%만큼은. 그러면 이때 이 2%, 3%, 총 5%면 총 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면 이걸 언제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비용으로 인식할까요? 응? 잘 보셔. 판매 시점에서 10% 비용을 다 잡아야 된다. 아니다. 각각 X1년도는 2% 비용, X2년도는 3% 비용, X3년도는 5% 비용이다. 아니다. 마지막 연도, 보증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연도에 10%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언제 비용을 인식할까요? 마지막 연도, 끝나는 연도에 비용을 인식할 거냐? 절대 안 돼요. 언제냐? 잘 보셔요. 판매한 시점에서